아이들이 전반적인 complain이 우리말로 뭐죠? 불평? 불평. 예. 전반적인 불평이 있잖아. 왜냐면 남한테만 그러는 거야. 이런 건 전반적인 불평이죠. 요 딱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general한 불평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다 대고 줄줄줄 얘기하면 보통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고 딴 데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어머님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반적인 불평이 있을 때는 그 불평이 딱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애가 아주 기분 좋을 때 진짜 뭐 기분 좋게 해주든지 케이크하게 사주든지 아이스크림 기분 좋고 엄마랑 막 이렇게 엄마 그랬어 이러는 때 그런데 얘야 너 이렇게 둘째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엄마가 너한테만 그런다는 느낌 들고 그러나 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분 좋을 때 이 이야기를 꺼내서 한번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접적인 상황에서 엄마가 청소해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럼 엄마가 보통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뭘 니한테만 그래? 다 그러고 있지. 이게 말을 듣기가 잘 안 되고 이게 싸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없었죠. 청소 안 해.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가 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나 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서 우와 이제 머리는 모르지만 마음에서 오 엄마가 알긴 아는구나. 오 내 말을 듣긴 들었구나. 그게 그 갈등의 수치를 굉장히 사실 낮춰줍니다. 나의 고충을 엄마가 알긴 아는구나. 듣긴 들었구나. 맨날 막 그거 아니라고만 하다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보통 불평이 더 나와요. 그렇지 너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한번 그 상황이 아닌 데서 기분이 좀 좋은 상태였지만 생각을 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마음의 응어리도 좀 풀고 엄마도 들어줬다고 생각하고 그게 1단계로 이제 그 갈등의 수치를 싹 낮춰줄 수 있어요. 좀. 그다음에 이게 문제 해결은 아니죠. 갈등의 수치를 낮춰주고 근데 문제 해결은 특히 조금 큰 애들은 초등학교 뭐라 그러지 고학년 고 이렇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때 네가 그렇게 느낀 거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네가 그렇게 덜 느낄까? 이렇게 해서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냥 전반적인 규칙을 정해야지 그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딸 셋이신 어머니는 딸 둘째 딸만 같이 뭐 쇼핑 가든지 한번 같이 있는 날 그 말을 한번 엄마가 먼저 꺼내보세요. 그러면 애가 막 불평도 하고 이 말 저 말 막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랬어 그러면 더 말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구나 막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도 그렇겠다. 엄마는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었는데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그렇겠다. 그럼 엄마가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가 좀 그렇게 못 느낄까? 그러면은 애가 바로 답은 안 나오더라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엄마도 조금 문제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볼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이거 생각해봤다고 또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꼭 결론이 안 나도 그렇게 해도 그것만 해줘도 그 둘째의 마음이 훨씬 많이 좋아집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싫어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그룹에 있을 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럼 싫어도 쓰레기 비로 가야 돼요. 그죠? 니도 우리 집에 살려면 보탬이 될 거 아니냐. 한 그룹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빨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가치거든요.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럼 그런 거는 싫어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가고 숙제하고 이런 거는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아까 그 게임을 정말 직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학생이 직업인 거예요. 그거는 어머님 지금 엄청 걱정하고 계시죠? 어디 계실까? 어쨌든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이걸 제가 존리 대표님이랑 엄청나게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30%의 돈을 그쪽에 들이면서 애들은 죽으라고 시탁하는 거를 억지로 보내는 바람에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이제 지금부터 엄청 중요해요. 13살 이제 중학교 넘어가 버리면 얘가 안 하려는 거를 내가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러면 잃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읽게 되냐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이의 자율성을 완전히 망가버리는 거죠. 사실 사람이 뭔가 내가 무지하게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키는 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내가 일하러 갔는데 내가 진짜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를 무조건 하래. 내가 싫다고도 말했고 난 정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무슨 기본적인 거가 아닌 다음에는 그럼 굉장히 그 사람의 자율성을 굉장히 침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다시피 중학교 이상 돼버리면 걔를 굉장히 처음부터 그래야 되지만 지금은 더 그래요. 자율적인 사람, 독립적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존중 안 하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거죠. 두 번째지 세 번째지 모르겠는데 그 존 리 대표님 말하시는 거죠. 경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어머님,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에도 제가 이게 존 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을 아이들의 앞에서 아이들 이름 앞으로 투자하는 데 넣는 게 그 아이가 자율적으로 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박정임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겠지만은 이거 돈은 무조건 버릴 때 옛날에 넣는 돈은 무조건 크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진짜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 무조건 돈은 크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돼 있어요. 그 말 많이 들으셨죠? 이미 많이 들으셨죠? 복리. 네. 그래서 그 돈을 조금 넣어놓으면 이게 아이들 발달에 뭐가 좋냐면 아이들이 이제 20살 됐잖아요. 어른 됐잖아요. 그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약간 그래도 종잣돈이 좀 있으면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율성의 폭이. 내가 왜냐면 너무 없으면은 바닥부터 해야 되잖아요. 뭐 어느 정도 있어도 바닥부터 해야 되지만 그 마음의 조금 자유가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걱정하시는 선생님 어머님 제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아이 그 중학생이 된 아이의 자율성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 너가 정말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으로 너를 키우고 싶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엄마가 존중해주고 싶다. 엄마도 무지하게 걱정된다. 불안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 그런 다른 방향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학업을 어떻게 따라가면 좋겠니? 이렇게 애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러면 학원을 안 다니면 어떻게 아까 게임을 한다고 하셨나? 네. 다시 그런 말 했죠. 이게 네. 게임만 하는 이유가 지금 학원 다니잖아요. 그죠? 네. 학교 다 갔다 와서 학원 다니지. 내가 그 무지하게 싫다는 걸 갔다 왔어. 거기 남는 시간에 정말 게임 말고는 에너지가 뭘 할 에너지가 없어요. 사실 이런 애들은 좀 놀리면 게임을 더 막 무지하게 많이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너무 머리가 찌들어 있어서. 근데 애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자기 거를 하도록 해놓고 공부에 대한 프레셔를 줄인 애들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 개도 없으면 게임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에너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재밌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애가 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아직 이런 애들은 관심 있는 게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 게임밖에 안 한다는 이유는 게임 안 하는 시간은 공부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하기 싫은 거를 13시간 하다 보면 머리가 이제 우리 영어로는 프라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머리가 계란 폭발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 중등학교 고등학교 된 그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지금 계속 얘랑 막 실갱이를 하면서
그렇게 하락하고 집에 들어오면 문 닫고 게임만 하는 그런 것이 계속되는 게 좋을 영향이 있겠습니까? 성적 한두 개 더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제 그 유튜브에 가시면 스마트폰, 핸드폰 자가 조절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스마트폰, 핸드폰 어떻게 자기가 조금 조절하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한 15년, 10년 쌓인 것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샥 이게 고쳐지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고치는 방향으로 가보시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자기 삶을 가는 자율성을 내가 키워주는, 내가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런 가치로 한번 다시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결정을 내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되게 어렵고 사실 딱 답은 없습니다. 그게 참 이게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진짜 힘든데, 일단 둘이 앉아서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말씀을 해보셨겠죠. 네, 일단 둘이 했는데도 잘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예. 말씀해 보셨고, 아이들이 혼돈스럽다고. 아이들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 오케이. 그러니까 뭐 13 전후. 예. 예, 그렇게 되면 이미 아이들도 좀 눈치를 챘었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와 영향이 다르다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정답이 별로 없고, 정답은 뭐냐면 두 분이서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합의를 한 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안 된 걸 앞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최악입니다. 애들이 더 혼돈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고 찌그찌그 볶든 또 내 마음에 안 들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합의를 본 거를 일단 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고. 근데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아빠가 학원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둘이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돼서 어차피 가는 걸로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얘들아, 이제 애들이 학원을 좋아하진 않겠죠. 학원 가는 게 쉽진 않지만 아버지 생각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네가 요렇게 조금 더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엄마는 네가 어떻게 하든 미래에 너의 일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같이 하고, 또 제가 제 유튜브 여기 주소 말씀하시라고 그런 분이 있는데, 닥터 지하고 그거를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가시고 구독하시고.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가치, 엄마의 가치, 엄마는 있지. 엄마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가 네 마음을 잘 읽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의견도 표현하고, 네가 네 세상을 너답게 충분히 막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거고,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 요 말을 일단 계속해줘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쯤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마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 아빠, 물론 애를 그렇게 이렇게 교육시키라는 뜻은 아니고, 항상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으니까 네가 네가 생각나는 거는 항상 엄마한테는 소중해. 꼭 네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줘.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하여튼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학원을 가느냐 마느냐를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생각, 그러다 보면 애가 이제 그리고 엄마가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고 이러한데 지금 아버지 뜻도 이렇고 이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고 말했더라도, 애가 이제 계속 자기 의견을 생각하고 말하게 해두면 조금 더 크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같이 선택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긴 힘드니까 두 분이서 동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그 사람 이제 남편 그 동의를 얻지 않고 또 다르게 해버리면 이 가정의 불화가 생기면 가정 불화가 아이에게 미치는 네거티브 부정적 영향도 크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힘들지만 같이 동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 사서 해주고 그 엄마는 가치와 그 아이의 마음 자세를 충분히 불어 넣어주면 여기서 오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뜻을 많이 했네요. 네. 이제 그렇구나.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요. 요 다음에 어린 아이로 또 내려가야 돼. 어릴 때는 방법이 많은데 일단 조금 그 패턴과 생각이 고착돼 있으면 이해되죠. 고치기 어렵겠죠. 근데 어떤 메시지를 계속 줬었어야 됐고 줘야 되냐면 지금은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이 애를 이제 자기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게 계속 키웠으면 보통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 관심이 어딘지 좀 알아야 돼. 이 나이가 되면.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그렇고 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거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속 자기 의견을 죽이기 때문에 그 이제 15살쯤 되면 내 의견이 어디 가서 어디 뭐 하고 있는지 이제 까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연결이 막 생기는데 그 연결을 계속 이게 이게 망가뜨린 거죠. 그럼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랬죠. 인간이 태어난 게 내 길을 좀 이렇게 해보는 그거란데 지금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일단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늦었어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말해줘요. 이제 너 성적 그렇게 안 중요해. 뭐 이런 말보다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자녀라면. 또 좋은 날 날 잡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뭐 나영아, 네가 만약에 이 세상에 진짜 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너 어떻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을 읽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안 해봐서 또 그렇고 약간 또 이런 아이들 아까 그랬죠. 약간 불안이나 예민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공부를 뭐 할래? 커서 뭐 될래? 뭐 관심 있어? 이런 묻기보다 그러면서 이런 말 되죠. 그래 나가 이제 네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아직 쪼맨할 때보단 좀 컸잖아. 이제 네 생각도 좀 있을 텐데 야, 이 세상이 정말 막 그냥 막 다 네 거고 네 맘대로 해야 되면 너 어떤 거 하고 싶어? 뭐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완전 이제 상상의 이제 굴레를 없애고 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엄마는 이지 진짜 엄마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애도 안 키워도 된다. 엄마 완전 프리다 그러면 엄마는 진짜 우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엄마도 완전 틀을 깨고 한번 생각해보고 애도 완전 틀을 깨고 생각해보고 그럼 애가 엉뚱한 얘기해요. 나 그냥 뭐 여행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니 돈은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 야 생각해보니까 좋긴 좋다. 네가 그럼 거기서 여행하면 어떤 데 가고 싶어? 그러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뭘 훈련해야 되냐면 여기서 뭐 공부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그 자체에 너무 가기보다는 아이에게 네 생각을 찾아서 생각해서 한번 그거를 이미지처럼 만들어보고 그걸 말로 하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났는데 좀 자기가 좀 궁금한 거 찾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든다 요즘에. 그러면서 너도 내가 엄마한테 바라는 것도 네가 네 마음을 잘 읽고 네 생각을 잘 살펴서 네가 생각하고 궁금한 거 한번 찾아가 봤으면 하긴 해. 지금 아직은 네가 뭐 잘 모를 수도 있어도 그런 거 있으면 꼭 얘기도 하고 찾아도 보자. 이렇게 하여튼 그 아이의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는
애가 너무 막 그러면 그거를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또 말하기보다는 뭐 많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그냥 아 그게 네가 좀 걱정되는가 보구나. 우리 너는 이 걱정을 덜 하려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 아이의 의견을 말해주고 엄마는 네가 이 성적이 어떤가 보다는 우리 그 앞으로 미래에는 이 성적보다는 네가 정말 너의 그 물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물고기 되는 그게 더 중요하대. 그래서 엄마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근데 네가 일단 중요하다 생각하면 한번 네가 생각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해보고 너 알지? 엄마는 그냥 너 자체의 그 재능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생각보다. 저 성적보다. 그냥 그런 의미로 이야기만 계속 해주고 그것도 아이의 특성이니까 아 너는 그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주고 너무 막 그러지 말라고 닥달하실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아이의 마음을 확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해보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나라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특별히 선행 안 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애가 엄청 그 학구적이다. 그냥 공부를 좋아한다. 그런 애도 있어요. 책만 좋아하는 애들. 드뭅니다. 드물어. 그렇다 하면 선행하세요. 막 정말 무슨 우리 과학자 노벨상 탈 사람도 필요하니까 애 자체가 그렇다 하면 그걸 말리지는 말되 애는 정말 뭐 자연을 좋아하고 막 이런 애인데 일부러 시킬 필요 없고 특히 부모님이 동의 안 하면 정말 시킬 필요 없고 그 대신 이렇게 말해요. 애한테 얘야 너 엄마는 너가 너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정말 그런 창의적 이런 미래의 삶을 사는 거를 너의 뜻대로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근데 이 학교가 요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 그래서 이 학교가 요런 이거 지금 뭐 3학년 할 거를 4학년 할 거 3학년 이런 걸 바라는 데가 좀 있단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게 하고 오는 애들이 많을 거야.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애한테. 몇 학년이래? 초등학생. 그래서 생각이 좀 없으니까 초등학생은 아직까지. 그래도 일단 한번 물어는 보고. 근데 엄마 아빠 생각에는 진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네가 만약에 가면 딴 애들이 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절대 그 아이들이 너보다 더 뭐 훌륭하다 이런 뜻은 아니다. 그냥 그 아이들은 거기 시간을 조금 더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또 그거 거기 가서 배우면 돼. 그리고 조금 힘들면 또 집에 와서 또 한 번 더 보면 돼. 근데 그렇게 딴 애들이 조금 더 미리 알고 올 수도 있거든. 그냥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이제 애가 그렇게 해서 그 나도 좀 더 알고 싶어요. 이러면은 프레셔 별수 없이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애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근데 뭐 엄마가 충분히 이렇게 아빠가 근데 그 있잖아. 걔들이 그 ABC 하나 더 아는 뭐 영어 더 하고 수학 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엄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해. 엄마는 네가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네 생각도 열심히 펼치고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보고 그렇게 찾아가고 탐구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가 만약에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 애를 이미 준비를 시켜놓고 만약에 애가 되게 원한다 하면 해줄 수도 있고 애가 만약에 그 상황 진짜 아닐 것 같은데 나 한번 해볼래 이러면 이것도 자기 주도하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고 저는 진짜 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지만 어릴수록 전반적인 이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교육은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뇌 발달에 해가 돼요. 왜냐면 이때 내가 그랬죠. 이게 막 뉴 커넥션 생기는 시기인데 애한테 요 밖에 있는 지식을 넣는 것 주로 기억과 주입이죠. 기억과 외우는 거죠. 그거를 계속 시키면 그것만 발달해요. 그 대신 그럼 그것만 발달하면 좋은데 그 대신 딴 게 퇴화합니다. 그 시간에 안 한 것들이 퇴화해요. 뭐냐? 자유로운 생각,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고 표현하는 거. 내가 그랬죠. 아주 중요한 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커지고 이거는 작아져요. 근데 21세기 새로운 직업들과 인재들은 이런 게 더 필요해요. 이런 지식을 머리에 넣은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 생각과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어때? 이런 좀 critical thinking, 그 주어진 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죽이고 여기 뭐냐, 이거 수학 공식, 뭐 영어 뭐 이거를 집어넣는 것만 길렀다. 3학년 때부터. 그걸 10년을 더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머리가 완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엄마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이 딴 사람 상황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런 상황에 꼭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이게 저기 장단점이 있는 거지만 아이의 의견도 들어보고 엄마도 그럴 수도 있다고 아이를 준비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딴 사람이 이러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많거든요. 사회가 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안하신 건 맞는데 사회가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잖아. 내가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의견을 그거에 맞춰 간다고 생각하실 필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좀 용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용감해지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도 계속하고 제 유튜브도 계속하는 게, 한 사람이라도 더 똑같이 생각하면 덜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그대로 딴 사람 다 한다고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지금 과거 50년처럼 애를 준비하다가는 다 함께 아이들도 불행하고 전혀 아이들 능력도 미치지 못하고 막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못났냐, 내가 왜 이렇게 가치 없는데 왜 살고 있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다 같이 다 같이 물귀신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바꾸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 닥터 지하고도 보라고 하고 같이 바꾸는 물결을 지금 꼭 일으키고, 저는 물결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안 일으키면 우리 이제 같이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으키면 확 바꿔서 애들이 자기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길을 헤쳐가는 그런 애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